730 교육개혁 조치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입시가 싹 바뀐 건데 이제 학력고사 시대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저 학력고사 출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여기 지금 3대 3이에요. 네. 1세대, 학력고사 1세대. 예, 스타트를 끄는 세대입니다. 네, 저는 수능 1세대. 그렇죠, 여기 수능 세대. 네.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1980학년도까지는요 예비고사, 본고사 시험을 이렇게 두 번 치렀었는데 이제 이 730 대책이 나오면서부터는 81학년도부터는 예비고사와 내신, 본고사 이제 없어진 거니까 내신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82학년도부터는요 국가 차원의 대입 문제를 내는 선발고사 성격을 가졌던 드디어 학력고사, 학력고사와 내신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어떤 이 대학 입시에서 대학 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자율적 권한들이 있었어요. 본고사를 치렀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국가고사로 결정이 되는 이런 학력고사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국가가 대학 입시의 모든 것들을 틀어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학력고사나 수능이나 전 그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본고사의 그 필러 문제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과외가 성행했는데 그나마 좀 중위권 학생들이 과외 없이도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학력고사나 수능 1등한 분들은 항상 이 말 하잖아요. 네. 교과서 위주로 과외 없이 공부했습니다. 수석 합격이 반드시 수석 졸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으뜸을 차지한 것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수석을 차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뜻밖의 수석이라니 매우 기쁩니다. 여자 자연계 수석을 차지하셨는데, 자, 이번 학력고사에서 그 수석을 하셨는데 말이죠. 방학 중인데도 초조하게 교무실을 지키고 있던 교사들은 수석 제자들을 얼싸안고 축하했습니다. 평소에 병호군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사실 좀 암기식 공부로 정말 바짝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학력고사 그렇죠. 세대들은. 네, 아주 재미난 약진 현상이 있었죠. 약간 학업에 별로 관심 없던 친구들이 어느 날 전기를 맞아서 황골탈퇴, 급격한 진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등수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뛰어오를 때 분석을 해보면 되게 암기 과목에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의 이 찍기 이걸 통해 가지고 찍기와 암기가 이렇게 이 시너지 효과를 이뤘을 때 지방대도 이 친구는 진학이 불가능했다라고 믿어지던 친구가 어느 날 고려대학교에 걸려서 찍기 신문과 암기 이런 기적이 창출되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본고사 보니까 완전 주관식이잖아요. 못 풀지. 접근 불가. 생각해보니까 수능은 학력고사는 뭐 4분의 1 확률이라고. 잘 찍으면 돼요. 수능은 5개 중에 하나에 5분의 1 확률이라고. 기회가 열린 거네요. 많은 공부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야, 근데 아무튼 이 과외 금지와 함께 시작된 학력고사 시대, 또 우리 입시에서 우픈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아이고야. 그게 뭐야? 아, 원서? 저거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건 거지. 아시 한 번만. 창문 깨고. 아이고 미치겠다. 아시 한 번만. 아이고 저거 못 샀구나. 원서 못 샀구나. 아이고. 이 문을 깨고 막 들어가는 저거 범법행위입니다. 할 짓을 하셨어. 야, 닫힌 문을 열어라. 야, 지금 지금 대학 입시 원서 접수에 늦어가지고 저렇게 발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줄이 너무 기니까 못 넣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때 어떻게 했냐면 온 가족이 이제 모여요. 회의잖아요. 마음으로 지금 저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각 대학마다 입시 정원 그 경쟁률이 다 실시간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가야 될 대학에 다 보내는 거예요. 아빠는 A 대학, 엄마는 B 대학, 나는 C 대학 이렇게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이 공중전화가 정말 저기 휴대폰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죠. 줄이.
그래서 눈치 전쟁이네요. 네,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몇 대 몇이야? 거기 되겠어? 갈까? 글로 가 빨리 정해. 빨리 얘기해. 정말 집어넣는 거예요 저게. 당장 미달과 이런 거 나오면은 뭐냐면 그렇죠. 넣기만 하면 합격이니까. 그렇죠. 야 저게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한 명의 수험생을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친척까지 다 동원해서. 집안까지 얼마나 대단한데. 온 집안이 동원돼서. 저 옛날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초임 교사 때도 네. 그 우리 그 한 아이가 원서 써줘야 되는데 갑자기 저 광주 쪽에 전 서울에 있었는데 광주 쪽에 미달이 난 거예요. 저 2시간 남았었거든요. 저 그때 제 차로 제 태우고요. 선생님이? 정말 와. 미친 듯이. 고속도로에 미친 줄 알았어요. 그냥 겨우겨우 집어넣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맞아. 저 선배들한테 막 누구 몇 학번에 전설이 있었지 막 이런 얘기 부르면 정말 그 선배는 미친 사람이었어. 그러더니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있다며 그냥 뚜벅뚜벅 바로 가셨지. 그리고 원서를 내고 집에 가신 거야. 딱 하나를 내셨어. 그 과가 미달이 났지. 그 사람의 점수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대학교인데 그것도에 들어갔다 막 맞아요. 전설이 하나쯤은 막 내려오고 막 그게 이제 눈치 잡증이라는 거잖아요. 1981년도에 어쨌든 그 응시는 하나밖에 못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서울대 법학과가 미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인데 너무 낮은 성적인데 원서를 그냥 자포자기로 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붙은 거죠. 그 형의 전설이 그러니까 떨어져도 좋다. 나는 어쩌면 서울대 법학과에 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됐는데 붙었어? 근데 다만 이제 그분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다만 이분은 졸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운 좋으면은 진짜 너무 쉽게 들어가고 운 나빠서 너무 경쟁들이 터지면은 뭐 어차피 운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 정도의 눈치작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가나다군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넣을 때 이제 적정한 곳 한 2군데 그다음에 상향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저만큼 치열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요즘 또 SNS나 이제 컴퓨터 이런 거 발달돼 있으니까 저렇게 난리를 칠 필요는 없죠. 저렇게 창문 부수고 들어가서 뭐 선생님 그러면 철컹철컹. 아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요. 네. 저희 이후에는 창문 있는 곳에서는 받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학력고사가 이제 시험을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대수 낮은데 넣으려고 눈치 작전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1988년에 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 시험을 안 본 상태에서 먼저 대학에 가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에 가서 학력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건 또 뭔지 알겠다. 그렇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요. 아이고야.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고 경찰차 지원받고 끝까지 보는 것 봐요. 아 가서 학력고사를. 네. 저 이제 지금 차 막히니까 뛰는 거야? 뛰어야 되는 거 지금 시간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난리다 지금.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막 울어 학생들이. 아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시험장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분산돼 있지 않고 특정 대학으로 이렇게. 그럼 그 대학교에 몇 명이 올지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저때 이제 빈차 태워주기 운동도 있었어요. 그냥 가다가 급하면서 태워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무설이 오토바이로 되는. 저 도착하면 막 박수 치고 그래요. 네, 환호하고 막.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간은 없을 거예요. 진짜 K 입시라고 할 만해요. 저 이제 그 전날 밤샐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자유가 허용되었던 거죠. 지금도 수능장에 저렇게 선배들 응원하는 후배들 나와요? 아직 있어요. 있어요. 아직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저게 명문고들이에요. 맞아요. 네. 아이고 진짜 365일 중에 가장 기도가 많은 날이 저녁일 거예요. 아이고 간절한 저 눈빛 보세요. 아이고야. 진짜 저 하루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다 들썩이는 날이었죠. 우리 선배 좀 한참 윗선배들은 한 학교만 보냈어요. 서울대만 보냈어요. 합격이 아니면 죽음을. 아니, 학력고사 1세대 우리 배우님께서는 혹시 전날 기억나세요? 시험 보러 갔던 날?
전통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고통받는 날 겨울 추위가 가장 낮게 떨어진다는. 맞아요. 예. 맨날 추워요. 그날은 진짜 수능 날이 제일 맞아요. 추워요. 맞아요. 희한하게. 저는 하필이면은 그 옆에 있는 여고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 신비로움도 있고 교실에 가서 얼마나 설레셨어요. 시험을 치는데 네.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그 여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아픈 추억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때는 도시락을 한 3-4개씩 들고 다니니까 그렇지. 하교할 때는 이게 가방에서 쩔렁쩔렁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학교 여학생 3명이 따라오면서 저 숫자도 아직 안 잊었어요. 뒤에서 그러더라고. 자는 학교 밥 먹으러 댕기나. 그때 얼마나 상처를 깊게 받았는지. 근데 하필 제가 시험을 그 학교에 했어요. 참. 그래서 대충 치고 나. 아, 진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 많은데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억나요? 그 당시 현대차에 소나타라는 차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다 보면은 뭐지? 이렇게 보면은 SONATA 할 거 아니에요. 근데 ONAT만 쭉 있는 거예요. 오나타가 돼버린 거예요. S가 없어. 그 S 왜 없는지 아세요? 요걸 부적처럼 갖고 있어야 서울대에 간다는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는 그 이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미신 종류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소나타 차주들이 자고 일어나면 우와! S 어디갔어? 이런 일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갈 때 S를 자석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S를 띄어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출근할 때 S를 붙이고 출근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여학교 학생이 앉았던 방석 혹은 여학생이 선물한 뭐 학이라든가 거부갈이라든가 이거 받으면 시험 잘 본다. 그분이 준 포크 잘 찍으라고 막 이런 거 받으면 시험 잘 본다고 그래서 정말요.